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 이사입니다. 금일 볼 종목은 유니슨이라는 종목이고요. 풍력 관련된 종목입니다. 코드 번호가 018000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뭐 차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재료라든지 이게 어떤 회사인지 이거를 왜 봐야 되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증거금백 종목입니다. 보통 저희는 신용이 되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데,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일단 증거금이라고 해도 풍력이라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니스는 풍력 관련주입니다. EU에서 그린 수소 생산용 또는 미국에서 바이든발 해상 풍력 해상 풍력이죠. 수요 확대한다고 되어 있고요.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매년 재생에너지 설치가 필요할 거고요. 뭐 현재 대비 매년 5배에서 6배 수준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제 그린 뉴딜안의 대규모 그 해상 풍력 단지 건설 추진을 담고 있고요.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13개의 권역의 풍황을 측정하고 배후 실증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현 시점 그린 뉴딜로 정부 정책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의 풍력 관련된 종목 중에 유니슨을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유니슨 같은 경우는 재무를 먼저 살펴볼게요. 재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에 힘입어서 재무 정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적자 기업이었어요. 특별히 재무가 좋았다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채 비율이 약 500%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도 이미 많이 감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500%가. 더군다나 이제 18년도에는 218%로 19년도에는 232%로 기록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말에 봤을 때는 208%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나눠졌습니다. 2배 이상이 낮춰진 거죠. 여기까지 줄이면서 이제 하반기까지 된다 그러면은 더 줄어질 거고, 안정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괜찮아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뭐 그렇게 큰 재무가 그렇게 튼튼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영업 손실은 26억 원이고요. 이제 단기 순손실 같은 경우는 65억 정도로 집계가 되고요. 적자를 이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또다시 감소해갖고 574억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양양과 봉황, 태백에서 수주가 확정이 되면은 서서히 개선될 전망이고, 3분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4분기부터는 이제 점차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계약 공시가 많았어요. 최근 6개월인데요. 6월 말부터 자회사 원앤피를 통해서 이제 북미 등의 총 4건 계약을 맺었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오미산 풍력 발전 주식회사와 경북 봉화군 내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내역의 수주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이 135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9년도 작년 매출 대비 무려 178%가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큰 계약건이죠. 자, 일단은 지금 풍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최근 계약건에서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었고, 재무에서 일단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까지만 간단하게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니센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왜 봐야 되느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센이 이제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니스는 대주주가 이제 도시바였어요. 근데 도시바에서 국내 사모펀드 아네모이로 변경이 됐거든요. 도시바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2년에 이제 유니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후 다시 원전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났죠. 그래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도시바가 자회사들을 이제 매각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이번엔 유니스는 인수한 사모펀드 국민연금이 대부분 자금을 제공해서 조성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 사모펀드가
아네모이라는 사모펀드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유니슨을 도시바로부터 다시 인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펀드, 그러니까 아네모이 펀드의 목적은 기업을 인수해서 중장기에 걸쳐서 턴어라운드를 시킨 후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재매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즉 적자 기업을 흑자로 만들고 재물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다른 곳에 다시 한번 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국내 투자자들을 만난 유니스는 그 새로운 성장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내 사모펀드 아네모이가 뭔가, 그리고 국민연금 대부분의 자금을 제공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일단은 이 아네모이는 끝자락은 여기입니다. 아네모이를 설립을 했다. 근데 이 아네모이를 설립을 한 게 BTS 1호라는 부분입니다. BTS 1호라는 펀드인데 이 펀드는 국민연금 출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펀드예요. 근데 이 펀드를 만든 거는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사업 운영사로 선정이 되었던 삼천리 자산운영입니다. 즉 삼천리 자산운영은 국민연금을 가지고 BTS 1호 펀드를 조성을 했고 이 펀드에서 아네모이 사모펀드로 설립을 하고 여기에서 유니슨을 인수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아네모이 인수한 자금은 국민연금, 즉 국가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삼천리 자산운용은 삼천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삼천리 자전거가 삼천리 자산운용을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 삼천리죠. 자전거가 아니라 삼천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천리 자산운용이 펀드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드는 돈은 국민연금에서 받아온 거고 이걸로 만든 아네모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고 이 아네모이가 국내 사모펀드 역할로 하면서 유니슨을 인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불안한 도시바가 아니라 국가 자금이 들어간 사모펀드가 유니슨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제 국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사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금 오버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풍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린 뉴딜 정책으로 동사의 풍력 사업 성장 가시성이 높아졌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8개 있던 국내 풍력 터빈 업체들이 이제 유니슨과 두산중공업밖에 남지 않았어요.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정책으로 2030년까지 풍력을 설치를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국산 풍력 터빈 업체들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은 국가가 이제 풍력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이제 풍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이 유니슨과 두산중공업밖에 없는데 유니슨은 어떻게 됐죠? 아까 전에 국민연금을 가지고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그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니슨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니슨에다가 실적이 조금 높일 수 있게끔 여기에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겠죠. 일단 고용 창출과 산업 육성이라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해외로부터 수입한 터빈의 설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중 하나는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일자리도 있잖아요. 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해외로부터 수입한 터빈을 계속 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린 뉴딜 정책은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니슨과 두산중공업에서 이용해서 나오는 국산 터빈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본 업체인 도시바가 대주주였던 이제 회사에서 사실상 국민기업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국민연금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 수혜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봐야 되는 이유가 하반기에 수주 확대, 내년에는 턴 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은 주요 이제 풍력 단지의 인허가 진행과 신규 풍력 터빈 출시와 연관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제 대규모 연관 풍력 등 대규모 단지 허가와 저풍속 신규 터빈을 공급한다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 위에서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 아니면 어디에 계약을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상풍력단지에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 이후로부터. 그러면은 2022년부터 계약이 된다라고 공급이 된다라고 했던 것은 요 부분이잖아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상용화가 되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양양봉황 태백에서 수주가 확정이 되었고요. 내년부터 실적의 천 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풍력 사업이 푹상 망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린 뉴딜은 어쩔 수 없이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정책입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시아든 어디든 그린 뉴딜을 가지고 지구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계획인 겁니다. 5G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와 차이는 있겠지만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풍력사항과 태양광, 그 다음에 수소와 2차 전지, 기존으로 하는 그린 뉴딜, 그 다음에 5G를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2001년, 2002년 미래 먹거리입니다. 현재 미국의 풍력 시장 호황은 이제 오바마가 5년간 연장한 보조금 때문인데요.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 하면은 기후변화 공약으로 2035년 미국 전체 전력 탄소 배출 제로를 확정을 하고요. 6만 개의 풍력 터빈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약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 풍력 호황은 현재보다 2배 정도의 강도로 약 15년간 지속이 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라고 했을 때 4년, 다시 재선이 됐을 때 4년, 총 8년이죠. 먹거리가 적어도 8년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타 경쟁 국가 대비 낮은 덤핑, 그 다음에 상계관계라고 하죠. 이 부분에 부과를 받아갖고 미국향 풍력 타워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유니슨이 지금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수혜인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바이든, 풍력, 여러가지 수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실적은 개선이 될 거고 주가는 상승을 할 거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차트를 보는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거를 쌍봉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쌍바닥으로 보고 돌파하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주가의 위치가 크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어요. 1000원에서 7000원까지면 약 7배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5, 6, 7, 8, 9, 10, 5개월 만에 이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도 좀 애매한 부분이고 지수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가 낮다 높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풍력이라는 부분이,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이, 그린 뉴딜이라는 부분이, 그 다음에 계약 수주라는 부분이,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바이든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또는 글로벌적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단어 이슈를 키워드로 삼았을 때,
현재의 위치가 과연 높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옛날의 차트를 볼게요. 얘 어디에요? 4만원까지 있던 차트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4만원에서부터 지금 50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거래량이 지금 없다가 미친듯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얘는 최소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국민연금을 투자해서 일본 회사로부터 이거를 다시 갖고 왔는데 이 회사를 다시 한번 매각을 하기 위한 사모펀드의 성격도 있는 거니까 일자리 창출도 필요한 거니까 이곳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2만원 이상까지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낙연 대선 후보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외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동국 SNC랑 유니슨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봤을 때 요거만 봤을 때 단 1년만 봤을 때 이 상승폭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무려 7배 정도가 상승을 한 거니까. 근데 차트를 길게 봤을 때 이 정도의 상승폭은 여기에까지 올라갔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너무 미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현재 이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고 심지어 여기까지 올라가지 말라는 법 또한 없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약 뉴스라든지 아니면 유니슨에 대한 뭐 이슈라든지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되거나 이런 쓸 때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유니슨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죠. 다음에서 허브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나올 거니까 한번 들어오셔갖고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이 브리핑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은 이거 말고 여러가지 정보 다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유닛은 뭐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